한때 아시아의 1인자로 군림했던 일본. 그러나 이제 일본의 영향력은 서양권에서 수많은 와페니즈를 만들어냈던 전성기에 비하면 주춤한 편입니다. 일본의 눈부신 시절이 끝나고 오랫동안 장기 침체기가 계속되었고 문화가 점점 매니아스러워지면서 서구권에서 메인스트림 진입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들은 한국에 관심 없던 이들 사이에서도 언급될 만큼 보편화된 인기를 누렸지만 일본이 강국으로 뽑히는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일본 문화에 심취해 있는 와페니즈들 사이에서만 유명할 뿐 일반인들은 어리둥절하며 그게 뭔데? 라고 할 뿐입니다. 그들이 아는 유명한 일본 애니는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정도로 전부 과거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전문가들 또한 일본은 저무는 나라로 보지만 한국은 아시아 강국의 1인자로 봅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본 언론들은 이런 모습은 숨긴 채 아직까지도 3, 40년 전 모습을 여전히 내보이곤 합니다. 아무리 한국의 K-팝과 드라마 등 문화적 영향력이 강해진다고 한들 한국 시민들의 평범한 삶은 여전히 나아진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일본 매체 속에서 여전히 한국은 지지부진한 나라, 일본에 비해 못 사는 나라처럼 보도됩니다. 이런 매체들의 영향으로 인해 그들의 인식은 한국의 과거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죠. 젊은 세대들은 SNS 등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빨리 얻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없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중장년층은 새로운 정보 습득이 늦은 편이고 TV를 통해 주로 정보를 얻기에 한국의 발전 현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일본인도 그렇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어느 날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는 아들과 딸의 성화에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데요. 볼 것도 없는 나라에 가서 뭘 하냐며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서울에 도착한 이 일본인은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가족 여행으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들과 딸이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한다며 떼를 쓰길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춤을 좋아하는 아들은 댄스 학원에서 K-팝에 맞춰 춤을 추고 우리 딸은 한국 드라마를 무척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어린 날에 철부지 없는 행동이려니 싶어 놔뒀더니 더 깊게 한국 문화에 심취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한국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 출장 차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은 참 촌스러웠고 관광할 만한 무엇도 없었기에 다시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식들 때문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했을 땐 우리 가족이 일본 공항에서 비행기를 잘못 탔나 싶었습니다. 제가 전에 왔던 서울은 이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서울은 이렇게 세련되고 멋진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서울에 갔던 게 1990년대고 지금은 2020년대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변해버렸다니. 딸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K-팝 가수의 이름이 적힌 명찰, 사진 등 잡동사니를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 가게에는 다른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예쁘고 잘생겼더군요. 일본인인 제 눈에도 인기가 많을 만하다 싶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 연예인이 뒤처지는 느낌이라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죠. 한국은 일반인들도 다 하나같이 늘씬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키 큰 사람도 너무 많고 다들 준수한 얼굴에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죠. 딸에게 연예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냐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촌스럽다고만 생각해서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유독 잘난 건가? 여하튼 충격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잘난 나라는 일본이고 외모적으로도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해왔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딸 아이가 백반이라는 게 먹고 싶다고 해서 백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식당 사람들이 다들 너무 친절한 데다 서비스도 좋아서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상을 시켰는데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격도 한국 돈으로 15,000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메인 요리 말고도 맛있는 반찬이 많이 나올 줄이야.
그 외에도 교통도 정말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한국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도 저렴할 수 있다니.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줄 미리 알았었다면 한국에 와서 직장을 가지고 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여행이라도 한국으로 자주 다니고 싶어졌는데 코로나로 여행길이 막히게 되는 바람에 그럴 수 없게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풀려 한국에 다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 여행을 강력하게 추천해요. 한국이 싫으니까 절대 안 가 했던 사람도 한번 가보면 나처럼 생각이 바뀌실 테니까요. 해당 글을 접한 일본인들은 글쓴이를 해칠 기세로 달려들어 그럴 리 없다고 한국은 후진국이기에 절대 일본보다 나을 리가 없다며 현실을 부정했는데요. 하지만 글쓴이의 글에서는 거짓이라고는 한 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으로 지위가 공식 변경되기 전부터 이미 선진국이었죠. 이것은 비단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식인들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던 한국이 이제는 결국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티에서도 일본보다 한국이 더 발전했다는 의견이 자자합니다. 한국은 현재 일본보다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들은 더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선박과 자동차, 컴퓨터, TV 등 가전제품을 보세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죠. 가장 선진적인 나라는 기술이 뛰어나고 그 다음으로 발전한 나라는 인프라가 좋으며 가장 발전하지 못한 세계는 태도부터 별 볼 일 없다고 나는 종종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 인프라, 진취적인 태도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좋은 통신망, 유틸리티, 교통망을 가지고 있고 법치와 다른 사회기관들도 제법 강력하며 교육, 정치, 미디어 기관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2003년에 처음 왔을 때보다 한국은 확실히 더 발전했어요. 여러 가지 단계들에 걸쳐 비교해 봅시다. 인간의 발달, 기술, 의료의학 및 실험실, 정치적 올바름, 국제 비즈니스와 마케팅. 한국은 그들의 문화와 정치적 리더십에 강한 기반을 둔 나라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독특합니다. 한국은 절대 약하지 않고 장차 세계의 강국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지식인들은 한국이 기술면 등에서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진실을 마주하기를 거부했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일본 내에서 양심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칼럼니스트가 기고한 글이었는데요. 제목부터 한국에 대한 혐오감이 일본의 몰락을 부추긴다. 한국을 얕보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예전 식민지 지배를 받은 국가 중에서 전후 선진국이 된 선두주자이다. 여기까지 발전하기 위해 들인 희생과 노력은 대단했다. 현재 일본의 인재 육성은 한국에 절대 이길 수 없다. 일본은 차세대 인재 육성에 실패하고 있다. 글로벌하고 우수한 인재의 육성이라는 분야에서 중국은 물론 일본도 한국에도 절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대학 현장에서 실감한 점이다. 이미 전혀 승부가 되지 않고 있다. 인류 전체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지금 자기가 전력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자국과 세계를 변혁시키기 위해 지금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일본의 대학생은 한국에 비해 너무나도 뒤처져 있다. 개인과 세계를 이어주는 것이 국가와 사회라는 것이 일본의 젊은이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젊은이에게 국가와 사회라는 리얼리티가 없는 것은 그런 것을 학교, 미디어, 가정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학교, 미디어, 가정에서 집요하게 국가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징병제에 의해 남성은 국가의 군사적인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도 크다. 애국심이 곧 선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주입받는다. 개인이 세계적인 가치와 연결성 없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가치와 개인을 이어주는 존재가 되어 있다. 그 점이 일본과 한국의 다른 점이다. 혐한파가 주장하는 일본의 근거 없는 자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나는 혐한파의 발언을 공허한 공포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한국의 현실 변혁 운동이 세계에 호소하는 힘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근거가 전혀 없는 과시는 일본의 침몰을 앞당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매체에서 매일같이 날조된 한국 이야기를 퍼뜨려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던 일본인들에게 눈을 뜨라며 일침을 날린 것이었는데요. 작성자는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개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개인이 가진 애국심 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역시나 받아들이지 못했죠. 사람은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신념이나 정보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크게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린다고 하는데요.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기를 쓰며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럴수록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일본을 제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공식적인 국가 순위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일본은 한국의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